네, 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자, 오후 들어서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또다시 큰 폭의 하락세로 마감을 합니다. 자, 정말 하루하루의 움직임을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바이오의 대장주들이 큰 폭으로 올라주면서 시장에 대한 희망을 어느 정도 좀 갖게 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단기 차익 매물, 또 오후 들어서 나스닥의 큰 폭의 하락 반전, 이런 부분이 또 투자 심리를 많이 옥죄는 모습으로서 오늘도 큰 폭의 하락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코스피가 4%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고요. 다시 1700선이 이탈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3%가 넘는 하락세로 550선까지 밀리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오전장만 하더라도요, 일단 바이오는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온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5G를 중심으로, 뭐 2차 전지라든가 그동안에 좀 움츠러들었던 그런 뭐 비메모리 반도체, 이런 IT 업종들이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물론, 대형주보단 중소형, 코스피보단 코스닥의 어떤 강세가 더 돋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오늘 장을 마감하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물론 많이 오른 종목군들이 많이 빠진 그런 하루였었고요. 특히나 오후 2시 넘어서면서부터 나스닥 선물이죠. 하락세로 반전이 되면서 뭐 미국 그 일본 시장도 4.5%가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 분위기가 예전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한 주체들의 심리가 어떠냐면, 조금이라도 오르면 챙기고 싶은 그런 어떤 심리가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세가 짧아요. 그리고 업종별 또 테마별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순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굉장히 빨라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관망을 좀 해봐야 되겠죠. 특히나 매수도 결정이 상당히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오늘 주식공장장 TV에서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이제 바이오 관련 얘기예요. 어제 뭐 셀트리온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셀트리온뿐만이 아니고요, 단기적으로 바이오가 현재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 물론 이제 시장의 영향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는 것도 또 바이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단기적이라는 것은 뭐 초단타, 하루에 뭐 사고 팔고 몇 번 하는 그런 단기적인 어떤 관점이라기보다는, 그렇죠, 시장이 정상화되기 전까지의 어떤 흐름, 그렇죠, 이런 주기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IT 쪽보다는 바이오 쪽이 훨씬 더 유리한 환경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밑에 나열해드린 종목군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죠? 물론 주식공장장 TV에서 자주 다뤄드렸던 그런 종목군들이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는데요. 일단 바이오가 좀 더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라는 측면으로 본다면 뭐 몇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대장주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대장주. 바이오의 대장주가 뭐예요? 그렇죠. 뭐 셀트리온을 포함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이런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시세가 견조하다는 겁니다. 반대로 IT 같은 경우에 뭐 반도체라든가 2차전지 같은 이런 대형주들은 추세가 한물 꺾여서 외국인들의 매도 타겟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장주가 살아있다라는 점하고 대장주가 좀 한참 밑으로 처져서 숨지고 있는 그런 어떤 차이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바이오가 더 유리한 고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최근 이슈의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부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건강과 질병과 여러 가지 어떤 이슈들이 이 바이오와 일맥상통한다. 그런 점에서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이 뭐 경기 침체 아닙니까? 리세션. 그죠? 경기 침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어떤 업종이라고 한다면 제약 바이오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지금 4월 달과 6월 달에 바이오 행사들이 있어요. 그죠? AACR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뭐 아시는 것처럼 미국 암 연구 학회가 4월 말에 열립니다. 4월 24일부터 29일까지 열리고요. 다음 5월 말,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는 미국 임상 종양학회라고 하는 아스코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 2분기가 오늘 바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바이오 전체 업종이 이런 AACR 또 아스코 같은 국제 학술회에 또 영향을 받고 또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바이오를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근데 전체 바이오가 지금 보게 되면 대장 바이오들이 그동안의 시장을 이끌었기 때문에 뭐 이슈가 있는 그죠? 그런 이슈가 있는 그런 어떤 종목군들이 같이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물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지난 3월 달처럼 막 쏟아지는 그런 장세 속에서는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슈가 부각되고 그렇죠? 단기적으로 관심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복원력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막판에 양시장이 무너지는 걸로 봐서는 또 미국이나 유럽 시장이 또 내일 또 큰 폭의 하락세가 또 예상이 돼요. 그죠? 그렇게 본다면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자, 이럴 때 우리가 한번 매수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중요하다. 자, 물론 주식공전장 TV에서 뭐 한두 종목만 집중적으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저는 그래요. 기존에 우리 유료 회원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종목은 여러 가지 괜찮은 종목군들 나열해 드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을 콕 집어서 말씀을 뭐 여러분들 요구한다면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는 시점 이런 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곤란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일단 이슈가 부각이 된다는 점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떨어지는 좀 하락하는 그런 시점에서 매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인내를 알고 계시고 또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좀 시작을 해볼까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가 뭐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오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직접적인 원인을 뭐 제외하고 나서라도 지금 기술적으로도 복원력이 굉장히 빠른 종목군들이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하나하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장 얘기는 더 해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단기적으로 바이오를 좀 영접하자, 바이오를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오히려 우리가 수익을 좀 챙기려고 하면은 바이오 섹터를 좀 더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좀 그렇죠? 숟가락이라도 하나 좀 올려놔야 된다. 이 뭐 나열해드린 종목 여러 가지 더 많아요. 종목이 더 많습니다만 일단 압축해서 제가 한 지금 8종목 올려놨나요? 그렇죠? 둘, 넷, 여섯, 여덟 종목이죠. 그 외에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종목을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우선 미국 암연구학회 4월 말에 이번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온라인으로 그죠? 온라인으로 열릴 수밖에 없는 환경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참석 예상 기업을 이제 키움증권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제넥시는 알려져 있고요, 그죠? 키트루다와 병영 치료에 대한 일상 데이터가 이제 발표가 되고요. 뭐 펩트론이라든가 또 이스앱지스, 오스코텍, 그죠? 오늘 말씀드린 오스코텍도 있고요. 그다음 ABL 바이오. 뭐 종군다 한미약품 뭐 다 알려진 그런 업체죠. 거기 보면 뭐 파메핀도 있고요. 큐리언트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는데요. 보통 보게 되면 그렇죠. 전 임상입니다. 자, 일단 AACR 국제학술회 이 미암 연구학회는요. 회원 수가 4만이 넘어요. 총 90여 개국에 회원 수가 4만이 넘는다라는 거 하는 것은 회원 수가 뭐 개인이 아니죠, 여러분들. 그죠? 업체가 되는 거죠. 세계 3대 암학회에 포함이 되는 AACR. 물론 여기에 참가하고 또 참가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다 이슈가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죠. 아무래도 기술력이라든가 또 임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이오, 특히 바이오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에 참가하고 또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또 어떤 임상 단계를 거치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다뤄드릴 이런 종목군도 뭐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만 뭐 우리가 다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도 이게 암하고 관련이 있구나. 물론 이 외에도 암과 관련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도 있고 다른 파이프라인도 있습니다만 암과 관련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좀 집중을 해봐야 되겠다.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계 3대 암 학회는요. AACR 이번 4월 달에 열리는 거와 또 6월 달에 아스코가 있고요. 또 가을에
유럽 암학회죠. 에스모 이렇게 세 개가 가장 유명한 세계 3대 암 학회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임상 데이터를 발표하는 게 어느 특정한 날에 발표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여러 어떠한 회원들이 모여 있는 자리, 학술회 같은 데서 임상 데이터를 보통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게 되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뭐 부스도 마련되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메인 트랙이라든가 그냥 서브 트랙에서 또 나눠져서 발표를 하는 걸 보고 거기에 이제 기자라든가 또 의사라든가 관련된 그죠? 암과 관련된 이 전문가들이 그 임상 데이터라든가 임상 연구한 거를 발표한 걸 가지고 그렇죠. 인정을 하고 다시 한번 또 학회에 또 보고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결국은 우리가 이제 뭐 미국 FDA 같은데 뭐 3상 통과해서 또 이렇게 또 이제 출시가 되고 그 최초로 신약이 이제 출시가 되고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냐면 이런 데 참석을 해서 임상 데이터를 발표를 하게 되면 그렇죠. 글로벌 제약 회사들이 빅파마들이 침을 흘린다라는 거죠. 아, 이거 아이템 굉장히 좋다. 그래서 기술 수출을 좀 해다오. 이런 걸 목표로 물론 이게 최종 목표는 아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구조상 바이오 벤처들은 이렇게 최종 뭐 FDA 이 신약 승인, 유럽 승인 뭐 이런 게 목표가 되는 것보다는 중간에 1상이라든가 2상 내지는 전임상 단계에서 이제 임상 단계로 넘어가는 이런 시점에서 그렇죠. 라이센스 아웃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된다. 뭐 누차 주식공장장 TV에서 다뤄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AACR 파이프라인 발표 확정 기업을 한번 볼게요. 조금 더 좁혀지는데요. 그렇죠? 뭐 이미 다 알려져 있는 내용들이에요. 임상 단계를 보시면 그렇습니다. 전 임상 단계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전 임상 단계. 그러니까 전 임상 단계라는 건 뭐냐면 임상이라는 건 여러분들 이 약물이 과연 안전한지를 갖다가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임상을 보통 1상, 2상, 3상으로 나뉘죠. 원래는 4상까지 진행을 합니다. 근데 3상만 진행이 되고 또 2상만 통과가 돼도 제품 출시는 가능한 겁니다. 뭐 경우에 따라 좀 다른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만 보통 3상을 얘기하는데 전임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임상을 하기 전에 동물 그죠? 동물 임상을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전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번 AACR 파이프라인 발표 확정 기업은 대부분이 다 전임상을 하죠. 이제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이제 두 가지 파이프라인, 하나는 전임상, 하나는 임상 2상 단계를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ABL 바이오 또 제넥신이 임상 2상의 중간 결과를 키트루다와 병용 치료하는 그죠? 이건 뭐 이미 다 알려져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뭐 유틸렉스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주가의 어떠한 그죠?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던 유틸렉스 항체 치료제 EU103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의 전임상 단계를 이번 AACR을 통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그런 기업들도 있고 계속해서 뭐 확정되는 그런 어떤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발표가 될 겁니다. 아직 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AACR 또 아스코 이렇게 이슈가 예상이 되는 그런 기업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키움증권 자료인데요. 그렇죠? 저는 뭐 여기에 참가를 해서 아스코는 조금 이제 더 있어야 됩니다만 이제 금방 옵니다. 그죠? 5월 말, 6월 초에 예정이 돼. 이것도 당연히 롤라인으로 진행이 되겠죠. 현재 상황인 만큼. 여기 보시면 그렇죠. 뭐 신라젠 팩사백도 이때 초록 발표. 초록에 선정이 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먼저 초안을 갖다가 발표를 하는 거예요. 본 발표 하기 전에 초록 이게 이제 선정이 되게 되면 먼저 초안을 이제 발표하는 걸 이제 우리가 초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신라젠뿐만이 아니고 또 뭐 알테오젠, 또 매드팩도 NK맥스, 그죠? 슈퍼 NK 치료제. NK맥스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죠. 비소세포 폐암, 한국 임상, 그죠? 병용 치료에 관련된 한국 임상이고요. 또 고형암 관련해서 미국 1상 프로젝트를 발표를 합니다. 그 다음에 NK세포 활성도 측정한 바이오마커로서의 NK세포 활성도 측정 관련된 프로젝트도 이 세 가지를 발표하는데 이 초록에 채택이 됐다라는 이제 발표가 최근에 있었죠. 그죠? 파맵신. 그리고 말씀드렸던 레고캠 바이오라든가 알테오젠,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 오늘 뭐 다뤄드리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라이센스 아웃 모멘텀이 있고요.
ABL 바이오, 펩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펩트론도 항암제 관련된 라이센스 아웃 가능성이 있고요. 뭐 올릭스라든가, 그죠?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 같은 이런 종목군들. 일단 여러분들 보시면 AACR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다가올 또 아스코, 그죠? 뭐 가을에 또 예정이 되어 있는 또 에스모까지 본다면 이 암과 관련된 그런 어떤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벤처, 바이오 벤처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탄력적인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또 특히나 이 바이오 벤처들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대장주가 살아있다라는, 즉 이 바이오 환경이 나름대로 좀 괜찮아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삼성바이오라든가 셀트리온 같은 대장주들이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기가 이쪽으로 또 이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또 이 바이오 벤처들은 그렇죠. 계속해서 이러한 학회, 학술회 이런 데서 뭐 임상 내용을 발표를 하면서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는 그렇죠. 의외로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그런 종목군들이 많이 속출할 것이다. 특히나 작년 연말부터 준비가 잘 돼 있었던 그런 종목군들. 여러분 최근에 보세요. 그죠? 뭐 치료제라든가 진단 키트 관련 종목군들이 이슈가 되니까 어때요?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시젠 같은 경우에 신고가가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죠? 예, 최근 들어서 좀 밀리긴 합니다만. 그래서 지금 제가 언급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 중에 어떤 게 될지는 알 수 없어도, 그죠?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긴 어려워도 그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뭐 적게는 시세가 현 시점부터 100% 이상 나오는 그런 종목군도 굉장히 많이 속출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종목군들 기술적으로 한번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 셀리버리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셀리버리 하면은 뭐 최근에 중증 폐혈증이라든가 급성 폐렴 관련 치료 신약 독성 시험을 시작했다. 그죠? 영장류, 그러니까 뭐 원숭이겠죠. 그죠? 영장류, 그러니까 비임상을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셀리버리는요, 급락 시점에, 최근 급락 시점에서 V자 반등으로 바로 추세를 회복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물론 시장 충격으로 인해서 이 그동안에 이었던 상승 추세가 한꺼번에 무너지긴 했지만 시장이 조금 저점을 잡고 안정을 찾자마자 바로 이렇게 V자 반등으로 끌어올렸다라는 점. 이 점은 뭐냐면 셀리버리를 그동안에 좀 관리를 했던 세력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아직 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만 조금만 안정을 찾고 막 급락하는 쏟아지는 3월 같은 그런 장세가 아니라고 한다면 셀리버리는 기존의 상승 추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셀리버리는 역사적 신고가 부근에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기술력도 좋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종목군들이 라이센스 아웃되는 그런 어떤 시나리오가 가장 좋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가 뭐예요? 결국 돈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캐시가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바이오 벤처들은 뭐냐면 성장성이라든가 기술력은 갖고 있는데 실적이 안 좋단 말이에요. 실적이 안 좋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R&D를 투자를 하긴 합니다만 들어오는 캐시카우 적어요. 근데 그런 어떤 바이오 벤처들은 이제 좀 살아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뭐 셀리버리라든가 알테오젠이라든가 또 앞서 말씀드린 또 뭐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캐시가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라이센스 아웃 성공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좀 주목을 더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셀리버리의 기술적인 완성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 주목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자, 나이백 한번 볼까요? 나이백. 자, 나이백의 흐름도 어떻습니까? 뭐 원상 복귀는 아직까지는 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3월 달에 급락 이후에 추세를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추세가 완전히 이탈이 됐다 보진 않습니다. 자, 오늘도 뭐 4.7% 떨어졌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오후장에 밀리면서 많이 빠진 거지 특별한 문제가 생겨서 빠졌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흐름이요. 오늘 거래를 완벽하게 줄이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 밑에서 받치는 그런 뭐 매수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 뭐 앞타 바이오, 티움 바이오 한번 볼까요?
제가 이제 설명할 때 같이 묶어서 많이 말씀을 드려요. 브리지바이오 테라피틱스는 그렇죠. 작년에 1조 5천억 기술 수출에 성공했다 그랬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종목은 좀 3월 달에 이것도 뭐 전저점을 깨는 그런 어떤 급락세가 왔는데 아직 원상복귀는 못했어요. 그죠? 근데 최근 들어서면서 조금씩 회복을 하고 최소한 이제 절반 정도는 회복을 해준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상장했을 때 굉장히 큰 기대감을 모았습니다만 예상보다 시세가 뻗어나가질 못했어요. 그리고 브릿지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흑자 전환이 예상이 돼요. 사실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사실 뭐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는 그렇죠. 회사가 설립된 지도 5년밖에 안 된 회사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지금 캐시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NRDO 업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리서치보다는 디벨롭먼트를 중시하는 그런 회사. 뭐 큐리언트도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제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검증이 된 물질을 사오는 거예요. 그죠? 왜? 리서치 기업에 사오는 거죠. 사와서 이걸 개발하는 거, 상품을 만드는 거죠. 라이센스 아웃 할 정도로 막 가공하고 어떻게 해서 만드는 거죠. 나름대로 상품성 있게 만들어서 개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라이센스 아웃 하는데 베링거 인겐하임의 1조 5천억 그렇죠. 자, 이 정도로 보게 되면 상황이 반전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 브릿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주가가 많이 오른 게 없어요. 물론 바닥에서는 올라왔습니다만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굉장히 매력 있는 그런 가격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타바이오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주가가 그죠? 작년 연말부터 해서는 그렇죠. 어떤 기대가 모멘텀으로 많이 올랐습니다만 주가가 많이 밀렸고 최근 시장 충격으로 주가가 더 많이 떨어졌어요. 전저점을 깨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이제 좀 회복을 하는 모습인데요. 시간은 좀 걸릴 가능성은 있어도 앞타바이오, 티움바이오 우리가 기대를 계속 저버려서는 안 되는 그런 종목이다. 자, 티움바이오도 이번에 바닥을 찍고 앞서 말씀드린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하고 유사한 그런 어떤 기술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알테오젠 한번 볼게요. 기술적인 흐름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죠? 신고가를 돌파하고 나서 최근 시장 충격에 따라 주가가 많이 밀리긴 했습니다만 복원력이 굉장히 빨라요. 자, 앞서 말씀드린 셀리버리와 좀 유사한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약 6%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알테오젠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조 6천억 작년에 그죠? 글로벌 제약회사의 정맥주사제 SC제형이죠. 피하 주사제로 바꾸는 이런 플랫폼을 갖다가 수출했는데요. 앞으로도 이 라이센스 아웃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중항체 또 ADC 이런 제품들의 플랫폼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올해 물론 신고가긴 합니다만 신고가를 돌파를 했다가 좀 밀렸잖아요. 고점을 찾는 데는 제가 볼 때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그리고 최근에 국내 최초로 바이오베타 유방암 치료제 ALT-P7이라고 하는 그죠? 임상 1상 결과를 6월달 아스코 그죠? 미국의 임상 종양학회죠. 아스코에서 발표할 초록이 채택이 됐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사실 이 바이오베타 유방암 치료제 1상은 국내 유일한 상황이에요. 유일한 케이스예요. 그만큼 알테오젠은 지금 현재 주목을 받고 또 이목을 끌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종목이 빠졌나요? 그렇죠. 오스코텍. 자, 오스코텍도요. 주가가 오늘 막판에 많이 밀리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아스코에서 레이저 티닙 유한양행과 그죠? 레이저 티닙 관련해서 중간 데이터를 발표할 걸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주가가 많이 회복됐다가 3월달 충격으로 크게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한 절반 정도 지금 회복이 된 상태라서 다시 24,500원까지 올라가는데 좀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이프로젠 제약인데요. 에이프로젠에 대해서는 뭐 누차 많이 주식공장TV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 좀 생략하기로 하고요. 에이프로젠 제약도 잘 만들어 나갔다가 또 시장 충격으로 많이 빠졌습니다만 회복력, 복원력이 굉장히 빨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여서 추세를 회복했습니다만은 오늘 막판 또 큰 폭으로 좀 떨어지면서 8.6% 떨어졌죠. 이거 아무래도 시장 충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이프로젠 제약은 사실 현재 뭐 기술적 완성도는 굉장히 좋습니다만
현재 캐시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에이프로젠이라고 하는 그죠? 유니콘 기업에 선정이 되면서 주목을 많이 받았었죠. 그죠? 자, 기술적 완성도가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요. 오늘도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거래량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언제든지 추세를 다시 1,700원, 1,800원대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높은 그런 위치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 뭐 위치가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위치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이 조금 정상화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이 3월 달처럼 급락하지만 않게 되면 여기에서 말씀드린 그 외에 다른 기타 바이오 벤처들의 움직임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뭘 사야 되느냐 이 중에서, 그리고 언제 사야 되느냐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체험 VIP 회원 모집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 밑에 전화번호로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상담을 관련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바이오에 대한 얘기를 좀 다뤄드렸는데요. 시장이 많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불안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혼자 이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을 짠다 이런 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부담도 되고요. 우리가 함께 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여러분들 함께 눌러주시면 많은 힘을 내서 더 열심히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